네, 안녕하셨습니까? 동작 50% 센터가 마련한 2022년 하반기 온라인 강의 콘텐츠 및 강사 모집에 내 인생 업사이클링이라는 제목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는 총 이 4시간에 걸쳐서 첫 번째 시간은 다르다와 틀리다라는 제목으로 다양성 사회에서 획일화된 사회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는 지구와 해고, 3차 시에는 느티나무와 소나무, 4차 시에는 조기와 북어 등으로 어떤 의미에서 대비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을 보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다르다와 틀리다. 과연 이것은 우리가 같은 개념일까요? 아니면 틀린 개념일까요? 우리는 흔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그림 찾기 혹은 이 틀린 그림 찾기를 하는 걸 여러분들 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왼편의 그림과 오른편 그림의 다른 그림을 찾아내는 것이 되겠는데요. 흔히 이걸 우리는 틀린 그림 찾기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었죠. 여러분들 한번 잠깐 해보시면, 자, 잠수함의 경우는 여기는 잠만경이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여기는 한 마리, 여기는 두 마리. 또 물고기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내는 것이죠. 자, 여기는 보면은 두 개인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다든지. 흔히 이것을 우리는 틀린 그림 찾기라고 이렇게 많이들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다른 그림 찾기가 더 맞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르다고 하는 것 자체를 틀리다고 생각을 해왔을까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고, 틀리다라는 것은 동사로서 한자로도 다를 이와 틀릴 오, 영어로는 different와 wrong이라고 하는 면에서 다르다와 틀리다는 결코 같을 수 없는 다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르다고 하는 것 자체를 틀린 거로 인식하게 되었었던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남과 다른 것이 용납되지 않았었던 식민지 교육 세대이기 때문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그래서 늘 남과 다른 것들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늘 곤욕을 치루었었던 것이 남보다 키가 컸던 것들 때문에 늘 키 큰 놈 나와, 늘 어떤 의미에서 이 시범에 늘 희생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겪어와서 키 큰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컴플렉스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은 뭐 머리 긴 놈 나와, 뭐 치마 짧은 애 나와, 이런 식으로 남과 다른 것 자체가 하나의 표적이 되어 왔었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남과 같은 것이 편안한 것이고 정답이라는 생각을 해왔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이것이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일상으로 마시는 이 커피를 시킬 때입니다. 흔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즐겨 선택하는 것이 아죠.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약자가 되겠고요. 라떼는 말 그대로 이 우유를 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와 라떼 이걸 선정하는 이런 단순한 것에서도 우리는 한겨울에도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겨 먹는 국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커피 문화가 아주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것 자체가, 왜? 아메리카노 커피라고 하는 건 따뜻한 것인데 이것을 또 아이스로 먹는다는 것, 또 겨울에 한겨울에도 이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처음처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이 커피 문화 자체가 우리에게 오랜 역사가 있었던 것 자체가 아니었었고요. 사실 이 쓴 커피다 보니까 이거를 보다 달달하게 또 먹기 위해서 소위 다방 커피라고 해서 커피와 프림과 설탕이 이렇게 섞어지는 것이 익숙했었던 초기에 우리의 커피 문화가 오늘날도 이렇게 봉지 커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형태로 조제가 된 것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 맛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인스턴트 커피에 길들여져서 전 국민이 그래서 이 봉지 커피에 길들여서 있었던 지역도 있고요. 또 이것이 남이 아메리카노를 치다 보니까 나도 하는 것에서 의미에서 다양한 커피 메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 라떼에
이렇게 늘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따뜻한 라떼 외에는 다른 커피를 시키는 적이 없을 정도로 이것이 저에게서는 아주 그냥 커피 하면 하나의 길들여져 있는 메뉴로 늘 정해진 메뉴로, 그래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관계없이 따뜻한 라떼를 시키는 모습이 저의 어떤 커피 취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어떤 큰 판단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커피를 시키는 것처럼 남들 따라 선택한 적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우리의 전통적인 풍속화, 김홍도의 이 풍속화와 우리의 소리였었던 이 민요가 여러분들 딱 잘 어울리는 이유가 뭘까요? 더디고 더디다 점심태니가 더디다 자, 여러분들이 이 고된 노동을 하고 중간 참을 먹을 시절에 불려졌었던 바로 이 민요와 이 풍속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결국 알고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쭉 이어온 우리의 어떤 전통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뒷짐지는 걸 따라하는 아이처럼 이것이 마치 유천인자처럼 젖어들어서 면면이 이어져 오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예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계승해 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에도 나는 늘 습관적으로 따뜻한 라떼를 시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익숙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었던 것이 아파트 가격의 폭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제는 또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또 많은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계속 폭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특히나 기존에 있었던 저층의 아파트들이 결국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용적률이 높은 초고층 건축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을 선호하게 되었던 이유 또한 바로 이 신혼부부 세대를 보더라도 살고 싶은 집 하게 되면 바로 대부분이 바로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데 비해서 이거에 대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아파트에 대한 수요에 따른 공급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키는 하나의 빌미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과 같은 주거 형태라는 거죠. 남과 다른 것이 아니고 남과 같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결국 편하지 않는 주거 형태를 선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결국 아파트 가격을 부추기는 하나의 빌미가 되었고, 결국 이것이 평균 가격을 이렇게 계속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아파트의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상자 모양의 일자형 공간이라는 점이 되겠고요. 결국 이것 자체가 삶의 구조를 결국 획일화하는 하나의 빌미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획일화를 한다는 것은 나만의 가치를 상실하는 거고 결국 자존감을 상실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아파트의 구조라고 하는 천편일률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존감을 크게 상실하는 원인이 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까지 생활해 왔었던 주곡은 쌀이었고요. 이것을 밥을 먹어왔던 것이고, 그래서 쌀 껍데기, 쌀결을 벗겨내는 이 방아를 찧어서 결국 이것을 밥을 해 먹었던 입식이 우리에게는 주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밀의 경우는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곱게 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맷돌에 곱게 갈아서 먹는 방식이 분식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식은 입식이었었던 것인데, 오늘날의 우리의 식생활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세계 1위의 면 소비량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면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쌀은 작업이 가능하지만 밀가루는
턱없이 수입량이 많다 보니까 결국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극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죠. 자, 그럴 정도로 우리의 면 소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이 라면의 소비가 크다고 하는 점입니다. 소위 인스턴트 면으로서 대기업 제품의 이러한 라면들은 특정한 하나의 맛으로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하나의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면의 소비가 높은 일본의 우동이나 인도네시아의 미고랭이나 중국의 면이나 베트남의 쌀국수 같은 경우는 각 식당마다의 맛과 또 그 면발의 어떤 식감 같은 것이 다 다른 것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맛에 길들여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면 종류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것이 결국 이런 대기업 제품의 라면을 즐겨 먹고 있어서 결국 이건 국민 주식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외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국수, 냉면, 또 기타 면류 등이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이 라면이 결국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이제까지 남과 같은 것에 익숙하려고 하는 속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된 것은 1976년을 계기로 해서 소위 우리의 쌀의 작업이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알고 보면 국가 차원의 분식이 장려되었기 때문에 아시아인은 서구인보다 똑똑하고 성공적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서구인들이 결국 빵을 먹었기 때문이다. 이런 홍보 덕분에 결국 서구식의 분식을 우리가 즐겨 먹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고요. 그런 속에서 그나마 우리의 전통 음식에 해당되었었던 이 칼국수가 서민들의 중요한 밀가루 음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도 전통 시장에 가게 되면 흔히 홍두깨 손칼국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성비 높은 음식으로 이렇게 지금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싼 가격으로 파는 칼국수가 이렇게 전통시장에서는 많이 선호되고 있는데 비해서 국시라고 하는 명칭으로 붙여져 있는 특히 전통적인 안동의 양반들이 먹었던 전통 국수였던 국시, 그것도 또 한우로 우리 한우로 국물을 낸 자, 이 국시라고 하는 건 가격이 전통시장에서 보는 이 홍두깨 칼국수에 비하면 턱없이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말로 그래서 국수와 국시는 어떻게 다르냐? 그거는 밀가루로 만드는 게 국수고 밀가리로 만드는 게 국시다. 즉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대서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다르게 된 이유는 결국 양반의 전래 음식이라고 하는 이런 안동지방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에다가 결국 그곳에서 곁들여지는 음식들이 전이라든지 묵이라든지 수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고급진 음식이다 보니까 이것이 함께 결합이 되는 과정 속에서 값싼 칼국수가 결국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변해버리게 되었고 거기에 걸맞게 국수가 아닌 국시라는 명칭이 붙여짐으로써 이런 경상도 사투리가 붙여지는 것 자체가 고급화 이미지를 부여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남과 똑같으려는 데 익숙해 왔었던 데로부터 우리는 좀 벗어나서 나만의 문화로 나만의 디자인을 해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문처럼 사람마다 다른 하나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를 왜 배우는지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큰 우리에게 있어서의 생각을 하게 되는 정의를 보여주는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왜 배우느냐?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서 배운다. 이렇게 얘기해 왔었던 데에 비해서 그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종교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들은 알고 보면
100년 혹은 1000년 전의 허구 신화 이야기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결국 그곳엔 얽매이는 가운데 결국 우리는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데에 비해서 그런 틀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결국 정의롭고 진실이라고만 믿어왔었던, 그토록 우리가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었던 이념이나 신념을 떨쳐낼 때 결국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성장해 나왔던 시기가 내 주장 없이 지내왔었던 시기였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던 시기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깨달음에 내 생각도 바뀌는, 그렇게 해야만 나의 노후의 세상 또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것이 바로 인문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과 변혁 사이에 우리에 끼어있는 우리 50% 세대가 이제는 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변화 속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젊은이들을 본받아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의 삶의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과 다른 것이 경쟁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 스스로 나를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버트런드 러셀은 행복의 정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노예의 가장 큰 불행은 바로 이 권태라는 거죠. 결국 과거의 어떤 좋았던 시절과 비교를 해서 늘 지금의 상황을 늘 권태롭게 여기는 데에 비해서 그 권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끊임없이 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극의 추구, 새로운 도전, 결국 이것이 노후의 이런 권태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백남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태엽이 없다고. 시간은 흐를 뿐이지 새롭게 태엽을 감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에는 재건축이라는 일수가 없는 것이죠. 자, 모든 걸 덮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는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리모델링밖에 없고요. 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인생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보다 값지게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권태형을 벗어 새로운 자극으로 나올 수 있어서 우리의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내 인생을 업사이클링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즉 업사이클링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시간을 다르다와 틀리다에 대해서 함께 바라봤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다음 시간은 지구와 해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략적 사고로 새로운 활로를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서울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 이특기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지금 건 500편의 유튜브 강의를 모아놓은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려보셔서 서울 이야기에 한번 여러분들의 이야기, 관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